소설 영화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영국 런던 근교의 와일드 이스 그랜지 저택. 인사 몇 마디를 제외하고 저택은 항상 고요했다. 그런데 오늘은 스케그 씨가 입을 열었다. 나리, 여자애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젊은 여자요. 바지런히 돌아다니고 설거지하고 제 아내를 거들어줄 젊은 여자 말입니다. 제 아내는 이제 너무 늙었어요.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라면 문제 없죠. 20명이라도 뽑으세요. 마이클 베스컴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어차피 돈이라면 쓰고 넘칠 정도로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당장 책을 읽는 것이었다. 아이고 나리,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한 명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이 지역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아니죠.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죠. 약 100년 전 히스그랜지 저택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선조 중에 한 명이었던 안소니 베스컴이 시리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귀신이 저택을 배회한다고 믿고 있었다. 외지인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다만 제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게만 해주세요. 전 예민한 사람입니다. 낯선 처녀가 방 근처를 휘젓고 다니면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그 방을 주면 되니까요. 그 방이요? 네, 북쪽 끄트머리 방이요. 거기는 혹시... 물론 거기죠. 하지만 외지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10일이 지났을까? 어느 아침 서재에 들어가던 마이클은 낯선 아가씨를 발견하고 흠칫 멈춰서고 말았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먼지를 털도록 삼가 부탁드립니다. 나리. 아, 그래.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격식 있고 정확한 말투를 구사하였는데 그것이 마이클에겐 상당한 호감을 주었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며 젊은 여성과의 교류가 없던 마이클에게 그녀의 등장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침에 새로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 마리아요? 이 녀석, 이곳은 청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첫인상이 이런 일을 하던 아가씨 같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그의 유일한 흠이죠.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랐어요. 원래는 그 아비가 야머스의 상인이었는데 한 달 전에 급사했답디다. 어미는 이미 죽은 지 오래고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려서는 갈 곳이 없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게죠. 그런 양갓집 교수에게 주어진 일감이 설거지와 청소뿐이라니 마이클은 문득 동정심이 일었다. 이후 한동안 그녀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그 근황이 궁금했던 마이클은 일주일 뒤 일부러 1시간가량 일찍 서재로 향했는데 마리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게냐? 아닙니다, 나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치 않다. 내가 아무리 책만 보기로서니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할까? 마이클은 채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아니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러나 끝내 마이클이 언성을 높이자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는데 나리, 제 방이 무섭습니다. 무섭다고? 왜지? 제가 처음 왔던 날의 밤이었습니다. 자는 도중 가슴팍에 무거운 짐이 놓인 것처럼 짓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고 얼굴은 식은땀 범벅이었어요. 동시에 방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것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라니? 방의 귀퉁이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형체 없는 그림자가요. 그것은 마치 벽에 걸린 실체 같았습니다. 묘하게 소름이 돋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마이클은 아니었고 다만 마리아가 걱정이 될 뿐이었다. 그래서 원래 동이 틀 때는 그림자가 지는 거라며 이성적인 설득으로 마리아를 다독였다. 그녀는 몹시 울적한 표정이 되어 부엌으로 돌아갔다. 마이클은 종일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침에 마주했던 마리아의 창백한 낯빛이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유치한 상상 따위. 물론 그가 집사에게 말하여 그녀의 방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을 준데도 그녀는 틀림없이 또 다른 귀퉁이에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지 않을까? 뭘 해야 할지 알겠군. 그날 저녁 마이클은 집사에게 지시했다.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밤 마리아의 방에 임시로 내 잠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녀에겐 2층에 방을 마련해 주시고요. 나리, 설마 그 어리숙한 아이가 방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까? 분수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불쌍한 아가씨에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단지 유령 따위는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뿐이니까요. 아, 참. 하지만 나리, 그러다가 진짜 유령이 나타나면 어쩌시렵니까? 일단 난 그의 후손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하하하, 그렇군요. 그냥 분위기가 음울할 뿐이야. 기분 탓이라고. 푹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고 말고. 문득 창가로부터 새벽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저도 모르게 마리아가 말한 귀퉁이를 응시하였는데 마리아의 망상이 내 머릿속에도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군. 그래,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라고. 마이클은 외면하듯 두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동이 환하게 밝은 뒤였고 새벽녘의 불쾌한 분위기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느긋하게 옷을 걸친 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다 문득 기묘한 그림자가 서렸던 방귀퉁이로 다가갔는데 역시나 별것 없군. 하지만 다음 순간 무언가 섬찟한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바로 낡고 녹이 쓴 대형 갈고리였으니 액자나 옷을 걸기 위한 물건은 절대 아니었다. 꿈속에서 봤던 광경이 마이클의 뇌리를 스치면서 알 수 없는 한기가 그의 심장을 타고 올랐다. 스케그 씨, 마리아에게 다른 방을 내주도록 해주세요. 설마 그 방에서 뭔가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젊은 아가씨가 지내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더군요. 다른 방을 주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꼭대기층의 다른 방은 모두 물이 셉니다. 그럼 아래층을 내주세요. 그 아가씨의 행동 거지를 보니 제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더군요. 그런가요? 하지만 그날 밤 마리아의 방은 바뀌지 않았다. 스케그와 스케그 부인의 질투심 때문이었다. 그 어린 것이 주인 나리에게 꼬리를 친 게 분명해요. 그래, 그냥 놔두다간 난잡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우린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겠지. 내일부턴 절대 나리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빨리 새로운 애를 구해봐요. 걔는 쫓아버리든가 하자고요. 좋아, 그렇게 하자고. 이튿날 마리아와 고용주는 종일 마주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잘 시간이 되자 마리아는 스케그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외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시 날이 밝았을 때 스케그 부인은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하여 마리아를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나리, 마리아가 도망쳤습니다. 시위하듯 문을 걸어두고 사라졌다고요. 그럴 리가요? 마이클이 생각하기에 마리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불안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무거운 쇠막대를 들고 단숨에 다락방 문 앞까지 뛰어 올라갔다. 불려온 의사는 마리아의 사망 시간을 정확히 선고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배심원단 또한 그저 일시적인 정신 이상으로 결론지었을 뿐. 이후 마이클은 저주받은 장소에서 도망치듯 저택을 떠났고
스케그 부부와도 연을 끊었다. 마리아의 슬픈 얼굴은 일평생 그의 영혼을 잠식하였다. My heart is heavy.